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매번 아침 한 6시 정도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사무실에 좀 일찍 나와서. 근데 지금 7시여도 그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이때쯤에 비해서 날이 확실히 이게 해가 늦게 뜨는 모양입니다. 정말 절기는 태양도 태양이지만 절기도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죠? 절기가 어쩐 면에서 보면 절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농사 짓잖아요. 그거를 정말 실감합니다. 2년 전에 추석이 10월 10일인가요? 그때쯤에 있었을 때는 9월 넘어서도 더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인데 벌써 선선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야, 절기 정말 끝내주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님들의 노력의 일환이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과학에 조금 더 심취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행학습과 대입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학부모님의 이제 글을 읽고요. 또 실제로 그동안에 봐왔던 많은 선행학습의 결과가, 좋았던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학습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천재급인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대다수는 그렇게 천재가 빨리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고에 갔고, 또는 자사고 특목고에 갔거나, 그 정도로 간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후회합니다. 근데 이제 한 학부모님이 어제 댓글을 하나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행학습의 대입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선행학습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 학부모, 제가 최근에 어떤 돼지엄마급의 어떤 한 학부모의 글을 지금 제가 출판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이거는 많은 수학자들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휩쓸리는 것도 있고, 왜냐면 기사를 보면 또 이 학부모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판단의 기준 하에서 우리 아이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또 가만히 보면 또 엄마에 대한 만족감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주셨네요. 항상 요거는 이제 인사말인 것 같고요. 항상 강조하시는 독서 부분에서 늘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초6이고 어릴 때부터 독서를 참 잘해왔고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연계 독서를 잘해오던 남아인데요. 정말 끝내주네요. 연계 독서까지 알아서 할 아이라면 정말 요것 자체도 매우 뛰어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최근 5학년 때부터 수학 선행한다고 독서할 시간이 잘 나질 않아서 걱정이네요. 물론 책 잘 읽는 애들에 비하면 잘 안 읽는 애들에 비하면 지금도 잘 읽는 편이긴 하나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진 독서량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시간 되면 영어 원서는 꾸준히 잘 읽고는 있습니다만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모양이에요.
전처럼 읽었던 독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하면서도 늘 불안하네요. 저학년 때 독서에 빠져 살 땐 제 눈엔 천재같이 말하고 행동했을 정도로 그 흡입력이 대단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아이가 5학년, 현재 초등 6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연계 독서를 할 정도라면 굉장히 뛰어난 아이 맞습니다. 주변에서 독서 영재라고 했을 정도로요. 그 정도로 뛰어났다는 얘기죠. 자연스레 속독이 되니 앉은 자리에서 꽤 두꺼운 책도 2, 3권은 뚝딱 읽을 정도였었죠. 이런 아이는 완전 학자 타입이네요. 그죠? 이런 아이는 대학 교수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독서의 중요함을 익히 잘 알고 있던 터라 선생님께서 독서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네요. 중요하고 급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또 비문학 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 중, 고 때 읽으면 좋을, 초, 고, 중등 때 읽으면 좋을 비문학 책들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는 요즘 소설류나 개발서류의 책들을 읽고 있어요. 소설류, 개발서, 좋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그 아이의 과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문학도 있고, 또는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철학도, 인문학에 관련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개발서는, 요즘은 제가 개발서 관련해서는 뭐 가끔은 좋은데, 이건 좀 쉬운 류의 책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학문탐구 쪽,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분야에 더 흥미로운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 한 삼국지 10권짜리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 것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그냥 방학 동안에 일주일 내내 큰 집에 놀러 갔다가 큰형네 집에 그러니까 큰 집에 있었던 10권짜리를 그냥 방학 동안에 시골로 간 건데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라도 조금 더 확장해서 거의 뭐 문학책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삼국지라면. 그러니까 또 인간관계에 대한 학문 그런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과학 책들, 예를 들어 뭐 생물학, 또 화학, 물리학, 뭐 천문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아이가 어떤 책들을 조금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역량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역량이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해력과 독해력이 당연히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학교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의고사 또는 수능 성적까지 좋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서를 읽는다기보다는, 가끔 한두 번, 읽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학문 쪽에 어떤 영역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쪽에 책상 위에 있는데 책이, 코스모스 책이라는 게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요즘은 많이 읽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시간이 요즘 없어서, 저 역시도 처음에 막 샀을 때 앞쪽에 몇 번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책상 위에만 놓여져 있는데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근데, 다른 책도 봐줘야 되고, 저 역시도 제가 책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방송에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은, 그렇게까지, 물론, 천문 우주 관련한 또는 뭐, 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철학이나, 한 인문학에 대한 관점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아주 묘한 책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이. 그런데, 저런 책을 만약에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면 이쪽 이공계 쪽에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저 역시도 주로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고,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는 신문 대부분 못 봤거든. 안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집에서는 신문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신문이 그때 당시에는 조정동 신문이 많았으니까 조정동을 돌아가면서 두 개씩 한국일보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이렇게 언론사나 또는 이렇게 글을 쓰는 직종에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글만을 집중적으로 쓰는 직업이었다면 저 역시도 별로 흥미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기사를 쓰는 쪽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가 요즘 소설류나 개발서류의 책들을 읽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과학서적 있죠. 이런 거를 함께 읽어주는 것, 또 인문학을 포함해서 이것을 함께 읽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보고 이제 책을 선택해 주라고 했는데, 아이가 무엇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특정 과학, 예를 들면 생물학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또는 천문 우주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물리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 가는 거죠. 책을 다양한 걸 읽게 하면서. 근데 저의 경우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치과 가서 잠깐 있는 사이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딱 짚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흥미롭더라고요. 코스모스 책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읽기가 훨씬 더 쉽게 읽혀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역시 이제 사회계열 쪽에 있는 학생인 거 맞아요. 그죠? 인문사회계열 쪽에 제가 더 적성에 맞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독서는 아이가 어떤 책류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성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설령 그것이 싫더라도 그것을 읽게 하는 게 지금 아직은 어릴 때의 단계 아니에요. 어른이야 지가 보고 싶은 책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가끔은 전혀 엉뚱한 책, 저하고 반대되는 개념에 반대되는 성향의 그런 책들도 읽힌다고 하면 나중에 학교 성적 내지는 어찌됐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아이도 굉장히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긴 어려운 말들이나 연락할 방법이 없기에 주저리 나열했네요. 어떤 분들에겐 잘한 글처럼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전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니 다소 불편하셨다면 구독자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의 제 걱정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야겠기에 쓸 수 없었던 점 널리 이해 바랍니다. 마치 제가 이 촬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아이를 선행학습을 시켜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들은 많은 연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 과고까지 가서, 과고나 영재고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아이였다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과고나 영재고를 가서 역시 선행학습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학부모 역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학자, 박사들이죠. 수학 박사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좀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또 나침반이나 톡톡 이런 데에다가 글을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그러는 수학자를 이렇게 전화해서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자기가 입학사정관, 교수 입학사정관인 사람들은 잘 안 하려 그래요. 인터뷰 같은 거 부담스러워 해요. 혹시나 뭔가 엮일까봐.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수학과 관련해서 좀 저명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늘상 얘기합니다.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아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서 제가 늘상 그런 부분 때문에 강남의 그 학부모들이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돼지 엄마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 번 취재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급의 학부모에게 지금 글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쓰는 내용들 중에 일부만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역시 수학 선행학습의 허와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이분은 이제 5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 선행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때쯤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학원도 또 보통 학원도 아니죠. 레벨 테스트 치는 유명한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 선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그때 같이 갔던 학부모들도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꼭 혼자서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 끼리끼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을 시작했고, 선행학습을 해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다 떨어졌는데 이 아이만 이제 그 합격을 해서 그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죠. 이래서 3학년 끝날 때까지 이제 학원을 다녔는 모양입니다. 이 학원을.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다니니까 선행학습이 수학 선행 1년 됐다가 1년 정도 이상 이제 선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랬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또 선행을 쭉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중3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것들이 거의 끝나가는, 그 미분과 적분의 수업까지 거의 이제 끝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늘상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선행을 그렇게 시켜? 야, 수학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들었겠죠. 엄마는 늘 자랑스러워 했고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수학 선행의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계가 오는데, 중3 때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서부터는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단계에 직면하게 이른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런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럭저럭 이해하면서 어쨌든 선행학습을 그렇게 진행해 갔는데, 중3 때 이제 수학 선행에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과중한 숙제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막 스트레스가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데 이제 마침 그 아이는 요 타이밍에 이제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던 아이였어요. 제가 요전 글도 많은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던 아이였는데 요때 이제 그 사춘기가 일반 다른 아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받았던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 만큼의 이런 그 사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뭐 그거는 사춘기인 거고요. 수학 선행 학습의 결과가 어땠느냐 인데요. 고2 때 막상 이제 아까 수학 선행 학습을 중3 때 이미 다 끝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고2 때 막상 적분과 미적분의 수업을 할 때는 다 까먹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예를 들어 뭐 그 과고나 영재고 가서 정말로 이 수학에 흥미가 있어서 이것을 따라가는 아이라고 하면 뭐 이 수학 선행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지금 따라하는 건 애가 좀 똑똑하면 충분히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친 선행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깨달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 혹은 중1 때 배운 수학선행 학습은 지금도 굉장히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도 분명히 꼭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학부모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제가 이 아빠도 알고 있는데 이 아빠가 처음에 이 아이의 똑똑한 점을 얘기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빠도 꽤 유명한 대학 S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매우 뭐 똑똑한 분에 근데 이제 엄마를 만나면서 엄마의 욕심이 이 아이가 이제 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에 갔거든요. 물론 뭐 상위권이긴 한데 어쨌건 우리가 이 공부 잘하는 쪽에서 보면 그냥 중위권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자사고도 갔고요. 자사고에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이 수학 선행의 학습의 결과가 이 아이는 그나마 수학 선행을 해서 뭐 그 정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왜 제가 얘기했던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수학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선택할 때 같이 갔던 떨어진 아이들 있죠. 그 아이는 그냥 뭐 자사고도 안 갔지만 그 아이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가 있다. 요번에 합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선행의 결과가 꼭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학부모가 이제 고백하면 엄마의 조바심이나 또 경쟁심 때문에 수학 선행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수학 선행 학습을 과도하게 시킨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 이거는 정말 눈물로 호소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 학습의 결과가 제가 굳이 말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려다가도 이분의 이 내용이 너무 또 다른 엄마의 어떤 사례 아니에요. 그게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고나 영재고를 지원하는 우수한 아이들은 3년 선행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애들은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강행군을 했고 그래서 과고나 영재고를 결국 합격을 시켰던 것 같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런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그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간에 도태가 되었을 때 도태된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럼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도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결과가 오히려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정말 수학 천재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업을 하면서 그거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공부에 가는 게 오히려 이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가 만약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로운 것을 느끼고 했던 그 흥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닫혀진 상태에서 이제 미분적분에 이 아이도 안 좋은 추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아이를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걸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실컷 놀고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아이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물론 유치원 때부터도요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엄마가 제일 어떤 교육 전체 사교육 어마어마하게 시켰던 아이인데요. 교육 전체 중에 제일 바람직했던 게 독서 토론 학원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학원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때 제일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나마라도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행의 정도가 이제 이 엄마의 또 다른 후회인데요. 수학 선행의 정도가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성적이 이제 대학 입시하고 직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이 엄마의 믿음이 결국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같은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던 그 아이는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너무 부러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선행 학습이라고 하는 게 유혹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뛰어날 수 있고요. 또 정말로 수학 천재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재밌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의 성적 내지는 그것이 어떤 과학적 사고 내지는 그런 걸로 쭉 빠져가지고 더 가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선행학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선행학습을 시켰던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라고 하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선행은 오히려 학생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 경험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학부모님 말씀처럼 학부모님이 그 댓글 달아놓은 말씀처럼 책을 좋아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읽히고 그 시간에 좀 더 많이 놀고, 그러니까 놀 때 창의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놀 때. 그러니까 창의력은 꼭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 나이 든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놀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니까 저보다도 한참 더 젊으신 분일 텐데, 저희 때 보면 막 이렇게 여자애들 노는 거 보면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기 놀이도 하고 또 뭐 별의별 놀이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찌됐건 창의력도 생기고 이제 그랬던 것 같죠. 요즘은 보다 또 전문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 하면서 자녀를 키웠겠지만 어찌됐건 자녀에게 아이가 원하지 않는 선행학습은 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그야말로 천재급의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뭐 과학 쪽에도 그렇게 천재급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현재 5개 국어인가 6개 국어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그냥 읽음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그 해당 언어의 사람들, 예를 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이 요즘 얄미워서 중국어부터 얘기했어요. 중국어, 일본어, 또 스페인어, 포르투갈,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를 다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아이는 스펀지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끌고 가는 형태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가 나 이거에 흥미로워 그러면 그거 다 사주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전철에 흥미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참 종이로 만들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주나 항공과 관련한 흥미가 있으면 비행기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 뭐 종이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모타로 움직이는 거 있으면 모타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이 엄마가 꼭 우리 학부모들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공부방에 커다란 태극기란다. 커다란 세계지도를 꼭 놔서 아이가 이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다 볼 수 있게끔 늘 큰 꿈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경우처럼 독서에 흥미가 있다면 그 아이가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책도 사주게 될 거고요. 또는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책을 다 서포트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도 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갖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다면 책도 좀 사주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도서관도 가고 또 그것이 어떤 구체성을 띠는 거라면 조금 더 이게 다양한 모형들, 예를 들어 별과 관련한 학문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더 흥미를 보이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서 아이가 더 흥미롭게 계속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아이가 스펀지 같은 거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억지로 집어넣어주는 스펀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받아서 갈 수 있는 거, 스펀지, 지가 빨아들여 가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물을 넣어줘서 스펀지가 물을 다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더 넣어주는 방향의 것들을 하라.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요즘 소설류나 개발서류의 책을 읽는다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소설류나 개발서에 흥미가 빠지게 되면, 아까처럼 제가 아까 비문학책, 과학책도 여러 분야잖아요. 생물도 있고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천문 우주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죠. 그런 책들인 거죠. 그런 책들 중에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책의 류를 더 좋아하는지를 보면서 아이의 나중에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거에 빠지면 안 되고요. 아이가 이런 거에 더 흥미롭구나. 저처럼 인문사회계는 천문, 우주, 물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물이 오히려 더 좋고요. 또 예전에 보면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제가 사람들 인상 쳐다보는 거,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쳐다보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관심이 조금 더 많았던 아이인 거는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라면 생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겠죠. 실제로 저도 어릴 때 보면 학교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 볼 때 보면 생물학 책을 빌린다고 할 때는 늘상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별자리 같은 거 보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거, 이렇게 넘기는 것까지는 하는데 빌려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생물학과 관련한 책들은 빌려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의 경우는. 그런 거 보면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이것도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지만 설령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생물학 책이 좋았다 그래서 생물학 책만 계속 사주는 것보다도 다른 과학책들, 아까 다른 분야의 과학책들까지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아이의 흥미나 이것을 좀 키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결국 이 수학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모스 책을 한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었고요. 조금 더 잘하는 고등학교에 아이가 수학만큼은 8등급, 9등급이었던 학생이 코스모스 책을 10번을 읽었다. 근데 저 코스모스 책을 제가 잠시 방송을 끊고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이 이거를 사왔습니다. 사와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지금 당장은 읽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발견했던 게 역시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학 책을 읽으니까 저의 머리 중에 어디 한 부분이 뚫려가는 느낌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른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아까 그 고등학교에 그 아이는 이 책을 10번을 읽었더니 나중에 이제 내신으로는 대학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수능으로 해서 서울대 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 일반고이긴 한데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였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아까 이 아이가 읽었던 그 소설류나 또는 개발서류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 읽혀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이 아이 아까 왜 연계 독서도 했던 아이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해력과 독해력과 문해력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머릿속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수학도 더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수학 박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갈 거고, 또 이 아이가 이 정도로 똑똑하면 사실은 뭐 서울대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했던 아이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선행학습의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마침 이 아이는 그런데 책을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좀 더 많이 읽혀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 국어는 무조건 그 아이는 국어 1등급은 무조건 따는 당상입니다. 이때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만 읽혔어도 국어 1등급은 지금 수능에서 물론 이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해가야죠. 그러면 국어 1등급은 거의 뭐 따는 당상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살짝 안 해서 미끄러진다 해도 자기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국어 1등급은 이 초등학교 때 힘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독서는. 그러니까 독서는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도 선행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독서는 선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문의 깊이를 그만큼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독서 선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서도 아까처럼 이런 책 10권 읽어봐. 이거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717. 어쨌든 뭐 뒤에 나오는 뭐까지 치면 719, 720페이지의 분량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어른들이 봐도요, 살짝 어딘가에 뚫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처럼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읽어봤지만, 예전에도 잠깐 읽어보고 말았던 책이었던 그걸로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책이 저한테는 더 흥미로웠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안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꼭 읽혔으면 좋겠고요. 코스모스 책.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왜 독서할 때 보면 늘상 이런 말을 합니다. 독서를 하면 어떤 책을 좋아요라고 늘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뭐 학과별로 왜 추천도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추천도서만 읽고 온 아이들이 있대요. 이럴 때 완전 아이가 실력이 뽀록납니다. 그러니까 추천도서 꼭 읽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책들을 조금 더 밀어주는 그런 독서가 좋겠다. 그리고 다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부분별로 각 파트별로 과학계 보면 사탐, 과탐에 들어가는 파트별의 책들, 예를 들어 사탐 보면 뭐 윤리도 있고 뭐 사회 경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을 수 있고 또 과탐 쪽에 있는 과목별 그 파트별로 있는 그런 책들 모두를 읽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분의 말씀처럼 수학 선행학습보다는 독서 선행학습이 오히려 훨씬 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빛을 발해서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나 제가 알고 있기에 카이스트에 간 아이들 중에 이제 뭐 선행이 이미 돼 있어서 간 아이들이잖아요. 다수가. 그런데 가서 이제 아주 특별하게 이제 크는 아이들을 봐도 일반고에서 늦게 이 역량이 발휘가 돼서 올라간 그런 아이도 일반적인 과거의 일반적인 정말로 뭐 뛰어나서 더 뛰어나서 최종에 뭐 정말 과거 영재 다 합쳐서 최고에 뛰어난 아이 걔는 또 걔대로 하겠지만 일반고 나와서 일반고에서 그렇게 선행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떤 역량이 있어서 뽑아놨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막판에 이제 힘을 받아서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 해가지고 오히려 뛰어난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선행보다는 독서 선행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수학 선행 학습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말로 가능한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는 이 아이가 들어갈 때쯤 한 43만 명이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 때는 뭐 6, 70만 명 됐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 수학 선행을 학습하는 아이들은 과거 영재고 다 합쳐서 한 1000 몇백 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 아니면, 그 정도여도 과거 영재고 같다고 해도 그 안에서 수학 선행 학습을 안 했던 아이가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아이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학 선행 학습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영향을 가져온 아이를 더 많이 봤다. 그러니까 수학 선행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꼭 정말 뭐 만 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건데, 근데 그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호기심이나 또 이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의 산물이 어떤 문제의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 아이도 생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독서는 이제 간접 경험이니까 그런 결과물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다.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 대학생들 인터뷰들도 많이 했지만 그런 아이들 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보다는 아이 제대로 된 교육 해주시고 오히려 독서 선행이라 그래서 뭐 드립다 무조건 어려운 책만 해서 아이가 이해도 못하는 책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아이는 아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 책을 나중에 꼭 이 책을 보고 이 아이가 이것이 이해가 되고 재밌게 읽는다면 꼭 뒤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를 이 아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받고 엄마가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급인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커질 수 있죠. 다만 현재의 급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급인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가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